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의 TV 한도대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자, 요즘 미국 주식에서요. 이 빈페스트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기업이죠. 전기차 업체인데,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빈페스트가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배경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련 종목들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빈페스트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도 안 돼서요. 무려 30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580억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겠죠. 매출도 거의 없고 판매되는 전기차도 별로 없는 베트남의 전기차 기업인데 지금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1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190억 달러죠. 그리고 루시드 모터스 대략 130억 달러 정도입니다. 루시드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BMW라든가 벤츠보다도 높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테슬라를 제외했을 때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도 빈페스트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자, 거기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있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까지 합쳐서 시가총액이 대략 70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빈페스트 지금 매출도 거의 없는 이 빈페스트로 도대체 어떻게 200조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그룹이 있죠. 뭐 베트남 여행 가 보신 분들은 뭐 빈그룹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이고 1등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빈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의 손 같은 기업이에요. 성공한 거는 부동산하고 레저 쪽, 호텔 이쪽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이 빈그룹은 팜너퐁이라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유학 시절에 우크라이나에서 식품을 만들면서 즉 라면 회사를 출발한 게 첫 스타트라고 해도 되겠죠. 자, 베트남은 삼성을 지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모습은 거의 롯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017년도에 휴대폰 진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3년 만에 철수를 했어요. 자동차도 내연기관차는 거의 지금 철수 상태예요. 4년도 안 돼 철수 상태고 이걸 이제 전기차로 다 바꾸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유학생 그룹이 만들었는데요. 이 테크노콤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식품업체는 네슬레라는 기업에 매각을 합니다. 네슬레는 뭐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1위 식품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빈그룹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 자, 2011년도에 이 빈펄, 그리고 빈컴, 그러니까 호텔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가 합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빈그룹이 된 거고요. 자, 빈그룹은 계열사만 대략 50개 정도 됩니다. 뭐,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빈페스트, 그 다음 빈홈, 부동산 개발, 자, 빈펄은 리조트, 자, 그리고 빈파는 제약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 AI,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되겠고요. 자, 베트남의 랜드마크 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동남아 최고층의 빌딩이죠. 400m 정도의 마천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부분이죠. 자, 요 건물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빈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거는요. 빈페스트의 시가총액은 200조 원인데 모기업인 빈펄의 시가총액, 빈펄은 이제 베트남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대략 시가총액이 1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없는
그런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빈그룹은 또 최근에 전기차 투자를 위해서요, 4억 2천만 달러 정도를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이자율이 15%예요. 굉장히 높은, 물론 우리나라하고 다르긴 합니다만은 높은 그런 시가총액을 이 이자를 주면서 또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빈페스트의 시가총액은요, 200조 원 가까웠다고 말씀드렸고요. 나스닥 시가총액 20입니다. 22. 어마어마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빈페스트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빈페스트는요, 전기차 업체입니다.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되겠죠. 아무래도 베트남은 아직 이 자동차 수량이 25명 중에 한 명꼴로만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은 베트남은 굉장히 적다라고 볼 되겠고요. 대신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있는 거죠. 그 전기 스쿠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좀 매력이 다가오는 것 같고요. 워낙 또 베트남은 또 인구가 많습니다. 1억 명이 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전기 SUV하고 세단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빈페스트는 GM 있죠. GM의 하노이 공장이 있습니다. 하노이의 모든 그 공장 시설하고요. 그리고 판매망 영업과까지 인수했던 모습이 있는 거고, 이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BMW의 기술을 거의 받아왔고요. 그래서 최초의 자동차들은 대부분이 빈페스트의 자동차들은 BMW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인 모습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거의 BMW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업체로서는 이제 마그나라든가 보시, 지멘스 뭐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라고 해요. 참 이런 기업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다.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 깜짝 놀랄 경악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빈페스트는 2021년도요. 베트남 첫 전기차 VF234를 출시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에요. 뭐 거의 보시면은 중국산 전기차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베트남 쪽에서 대략 2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하는데요. 여기서 전기차라는 것은 스쿠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대 이상이 전기 스쿠터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스쿠터를 바로 빈페스트가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 제품이죠. 빈페스트 럭스 A 2.0. 자, BMW5의 바디를 사용합니다. F 바디죠. 자, 엔진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설계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죠. 자동차라는 것은 겉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다 멋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후기를 보게 되면은 이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빈페스트의 SUV 모델입니다. VF8인데요. 미국에서 최근에 인도를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삼성 SDI의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판매되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삼성 SDI 배터리를 달아야 되겠죠. 이 빈페스트는 배터리를 CATL하고요. 삼성 SDI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아무래도 가는 것은 삼성 SDI 제품을 장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IRA 때문입니다. 자, 1만 1,300대 정도 생산했고 미국에 1,000대도 안 되는 뭐 판매량을 거뒀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것마저도 최근에 미국에서 리콜 조치가 발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전 정보에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모습인데요. 요게 이제 빈페스트의 VF8입니다. 내장재와 외장재, 내외관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뭐 딱 봐도 그렇게 흥행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대형 SUV VF9도 출시를 했습니다. 일회 충전에 500km 간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유럽 기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적으로는 400km 정도 주행한다고 하고요. 가격이 무려 $7만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비싸죠. 길이는 대략 5m가 조금 넘는 대형 SUV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 뭐 내관은 오른쪽에 화면처럼 약간 좀 테슬라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내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기차만 사용하는 전기차 택시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이 좀 잘 판매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밀어내기 식의 그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기차 택시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에도 사실상 보조금 받기 위해서 전기차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빈페스트도 최근에 전기차의 무덤이다라고 고발한 사진인데요. 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빈페스트 택시입니다. 다 서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공장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이퐁 근교의 까타이섬 여기인데, 뭐 하노이 근처에 있는 뭐 3대 도시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최근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또 5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요, 연간 15만 대 정도의 공장을 또 건설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해져서 IRA 여기 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자, 아직 전기차도 생산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고, 자, 그리고 아직 기술도 제대로 없는 기업입니다. 아직 뭐 BMW의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뭐 BMW의 기술이기 때문에 뭐 인기를 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기술이 없는 상태인 걸 본다라면, 자, 그리고 미국의 더 큰 전기차 회사와 비교해 본다라면 현재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리비안에 비해서 무려 8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상장 빔이라고 해요. 미국 이 자본주의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규 상장주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 보면은 신규 상장주들은 다 폭등을 해요. 근데 1년 지나서 보면 주가가 보통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할 때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기업의 가치를 그냥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주식수가 없어요. 이 빈페스트는 유통주식수가 현재는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만 주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출자 전환하거나 이럴 때 출자 전환은 보호여수가 걸리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못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있을 때 팔 수 있는 그 물량이 없을 때 주가를 크게 끌어놓고 나중에 원자재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을 그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작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주가는 대부분 폭락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에서 떠들썩했던 기업 리비안, 뭐 니콜라 아시죠? 수소? 그것도 다 상장빔이 있었어요. 거의 뭐 지금 상폐 위기에 있고요. 미워크, 손정희가 투자했었던 미워크도 어마어마하게 평가를 받다가 지금은 거의 상장 폐지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뭐 차지포인트라던가 뭐 조비 에이비에이션도 그랬었고요. 상장 후에 전부 다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빈페스트도 이런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하고 주가는 또 폭락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미국 주식은 몇 개 볼게요. 미국 주식들이 어떻게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이 어떻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는가. 그래서 미국 주식은 신규 상장주를 함부로 공략하시면 안 되고요. 좀 급락하고 나서 바닥에 있을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미국 주식 한번 몇 개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죠.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했다 그래서 떠들썩했던 기업이 있어요. 비욘드 미트입니다. 자, 비욘드 미트 떠들썩했어요. 엄청난 상장 빔이 발생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죠. 주가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당시에 160달러였습니다. 고점이 상장하고 엄청난 주가 급등이 발생했었던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폭락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겠죠. 이거 이제 상장했을 때 우회 상장했다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뭐 위워크라든가 뭐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된 벨라루스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엄청난 그런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빈패스트 주가가 급등했으면 뭐 아무래도 시중에서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빈패스트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이게 돌변하게 되면 또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도 뭐 국내에 빈패스트 관련주를 분류되는 그런 종목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 비엔지스트리입니다. 성림 첨단 산업이 있어. 현재는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업체가 연구자석 업체죠. 연구자석 국내 최고의 기술이고요. 빈패스트하고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외국 언론사가 로이터죠. 로이터 통신에서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성림첨단 산업은 8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해서요.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빈패스트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전기차 업체죠. 시어모터스, 빈살만이 만들고 있는 시어모터스에도 이 안전 에어백 관련된 부품을 공급한 게 있고요. 베트남 빈패스트의 전장 부품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 금액은 190억 정도 규모고요. 멀티펑션 스위치 공급 계약을 26년까지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빈패스트가 삼성 SDI 배터리를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PN인데요. 빈패스트의 320억 규모의 충방전, 그러니까 이제 포메이션 장비라고 하죠. 충방전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살짝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여기서 급등했던 것은 중국의 히토류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요. 주가 쫙 토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점을 받으면서 최근에 주가가 불끈불끈 올라가 있죠. 자, 이 불끈불끈 올라온 것이 바로 아직 시중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죠. 하지만 빈패스트 때문에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한가를 갔던 것이 바로 사우디 시어모터스라는 기업의 부품 공급 때문에 급등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 모베이스 전자도 빈패스트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만한 그런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형주기 때문에 뭐 빈패스트 때문에 움직이진 않겠지만 워낙 뭐 BMW도 공급하고 있고 삼성 SDI가 BMW 공급을 하고 있죠. 빈패스트는 BMW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 SDI 주가도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익 PN인데요. 원익 PN은 이제 예전에 PN 솔루션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 제자리로 들어와 있네요. 최근에서 급등했던 부분들은
바로 초전도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돼서 급등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익 P&E가 지금 그걸로 빈패스트 관련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빈패스트 정말 경악스러운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어떤 이유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